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8일 월요일 저녁 NK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1억 고액 국록을 타먹는 공공기관장 이래도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반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장입니다. 정부의 특히 통일부의 중요한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재단 이사장이면 아시는 것처럼 차관급이죠. 대한민국의 차관급인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일본 도쿄에 있는 이 조총련 멤버들의 강연에 출연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역대적인 대남 정책,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가 대미 추종에 물젖어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북한이 올해 2018년 신년사에서 그 무슨 평화 정책을 제시하고 이게 평창 올림픽 참가한 이후로 계속해서 아주 평화 애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근데 우리 남한 정부가 그게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미국에 추종하면서 개성공단을 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아주 강도 높게 hir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정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 공공기관장 이래도 되는가요? 공공기관장이면 국록을 먹으니 그것도 뭐 적습니까? 1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거수 일투족이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 앞에서 한 강연회도 아니고 조총련 멤버들이 앞에서 강연 나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갖다 욕을 매기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공공기관장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팩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이 사진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강연회장이구나, 뭐 세미나 포럼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일본 도쿄에서 조총련 아시죠? 이 기관이 조직한 강연회에서 우리 공공기관장이 이 강연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다 조총련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하면 조총련이 어떤 단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어떤 반대되는 관계에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치려고 하는지, 문세강 포함해서 대통령 부인을 살해했던 이런 작자들을 포함해 어떤 관계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서 딱 하니까 이 조총련 아주 흥이 났습니다. 오늘 조선신보에 이 대문짝만하게 그 기사가 실렸는데 사진 딱 곁들여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제가 조금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그렇다 치고요, 조금 좀 키울게요. 안 보일까 봐서 그러는데요. 제가 좀 작아지겠습니다. 제가 좀 작아지고 글을 좀 키우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발표 한돌술 기념해서 조국통일 정세 강연회가 21일 도쿄를 시발로 아이치현 22날, 오사카 22날, 효고현 25, 26일 날, 교토 27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강연회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 그리고 장창준 정치학 박사, 신학대학교 초빙 교수 같습니다. 교회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한충목 상임대표, 그리고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 손미희 대표, 남측 인사들이 강사로 출연해가지고 평화, 번영, 통일이 새 시대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그리고 강연회들에는 800명이 넘는 동포들이 참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 개인 자격으로 갔거나 학자이거나 또 이런저런 시민단체 대표들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이게 불법적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 공공기관의 기관장, 그것도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참가했다는 거죠. 그 참가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발언 내용이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매우 역설적이며 친북지향적이고 우리 정부의 역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신란하는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장이 하는 강연회가 맞는지 정말로 저는 기상천외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그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이게 조총련이 어떤 단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작년부터 시작됐죠. 갑자기 이게 오랜 우리의 숙적인 북한이 말이죠. 이게 좀 실제 자체가 아주 흐리멍텅하게 되면서 우리 적이 맞니 아니네 이런 그 오해 아니면 이런 아주 뭔가 근거가 없는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쭉 퍼지면서 조총련이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법에 의해서 분명히 그 결정된, 확정되어 있는 이런 단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 조총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판례가 딱 나온 거 있더라고요. 뭐 어렵지 않게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가장 최근에 2012년 10월 달인가 김정일 그 12년이죠. 김정일 생일 축하 이메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작원하고 편지를 전달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게 뭐 찬양 고무제,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한계의 논란에서 맞느냐 아니냐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판결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빼고요.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 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켜세우고 이에 찬성해서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서 김 씨가 이런 편지를 작성 정송한 행위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공작원하고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이 거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거 없이 북한의 어떤 정책과 또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무찬양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진짜로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 법원의 그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판례하고 있느냐. 쉽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북한이 그 통일 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해치며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데서는 변화가 없다. 아직까지는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럼 반국가단체에 우리 국민이 개인적인 선택과 결심을 가지고 출연하는 것도 문제인데 국민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1년에 1억 연봉씩 이렇게 다 먹는 이런 공공기관장이 가서 우리 국가, 우리 국민들이 입장을 대변하고 또 우리의 통일 의지와 우리의 그 통일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취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옳고 우리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이런 관련 시행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어 비판하는 것. 야,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조선신보에 실린 그 기사를 보면 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이 인터뷰했습니다. 조선신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조선신보는요, 북한의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지, 조선노동당 기관지죠.
노동신문에 자매지 나갔습니다. 북한 선전부의 궁극적인 지도 통제하에서 1차 기사와 모든 내용들이 다 검열되고 거기에 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 개성공단 지원재단 김진환 이사장이 역으로 말한다면 북한의 선전 매체하고 1대1로 이렇게 인터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가요? 정부의 승인이 없이 할 수 있는가요?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현직 지금 뭡니까?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아닙니까? 반공, 반 공공기관, 반 공무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게 지금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형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일부가 답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진환 이사장 자체가 자기가 어떤 동기로 조총련하고 연결되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뭐 어떤 청탁을 받았으며 뭐 제목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두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뭔가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겠죠.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에게 위해되는 그런 이야기는 없느냐.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내용 중에서 적어도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이런 망발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엄청난 것들을 갖다가 주저주절 정말 입장을 밝혔거든요. 학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다. 난 학자이다. 그리고 실제 개성공단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요. 자기는 북한을 너무나 잘 알았다. 이런 걸 아주 프라이드를 여기는 사람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몇 년간 노무현 정부 그 시기 청와대에서 상당히 뭐 책임적인 그런 남북관계 일도 했습니다. NSC라고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이 말 한마디가 어떤 그 의미를 낳는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또 차관급의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이렇게 반국가단체의 강연회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막 이야기도 되는 것인가? 그게 어떤 건데 그럴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유형별로 지금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지만서도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개성공단 같은 그 남북의 경제 협력은 남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북측이 먼저 했다. 그리고 북측은 순수한 뭔가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절차적 단계로서 개성공단 하기로 했다. 그들이 의도는 매우 진정성이 있으며 그들은 정말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 요 문장에 있죠. 북한이 개성공단 한 이유는 여기 썼습니다. 북한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2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을 갖다가 그 개성공단에 내몰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걷어간 것이 아니라 순수 통일을 위하고 또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번영을 위한 그런 매우 기초적인 시금석이었다. 이런 걸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음입니다. 보수정권 시기에 왜 그러면 그것이 가동됐느냐? 이거 이야기하는데 이게 팩트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김 이사장 뭐라 그러는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이 개성공단을 중단하기 위한
사전 이런 연구조사와 그 준비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 팩트입니까? 그런 팩트가 어디 있느냐요? 그러면서 이 오이사 조치가 왜 일어난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우리가 오이사 조치 때 원래는 개성공단을 정말 이거 잘라서 그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큰 걸 지불하면서 남북 간의 화해와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남한이 희생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되는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박강자라고 하는 남측의 여성이 금강산에 놀러 갔다가 그 선을 좀 어겼다 해가지고 북한군이 그냥 내쏜 총알에 맞아 희생됐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희생된 아픔을 그냥 정말 국민들께 다독이면서 끝내 오이사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이 있는 보수 정권을 갖다가 그들은 물밑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닫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이게 지금 뭐 조총령 이 반국가단체 멤버들한테 가서 할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공공기관장이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거죠. 왜 못 닫았는가에 대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못 닫았다 이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천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개성공단, 우리의 대한민국의 어떤 은혜를 고맙게 생각할 줄 모르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이 뭐냐 하면서 철저히 닫을 걸 요구했는데 가서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는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개성공단이 철폐되는데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말입니다. 올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에 갔답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 관료들, 정치계, 정부계 인사들 만나면서 제발 이 개성공단을, 우리 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상진, 그리고 남북 우리 민족끼리의 뭐 옥동자,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면 이거 제발 해제해달라고 하면서 이게 미국의 파트너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이야기도 합니다. 다 처음 듣는 태도였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평화는 미국이 지금 뭔가 제동을 걸고 미국이 끼었기 때문에 개성공단도 못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직감적으로 반국가단체 가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공동의적은 미국이다. 이런 소리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이제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올해 신년사, 2018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쌍방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의 우선 재개를 협의했다라고 밝히면서 그렇지만 수개월이 지났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라고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또 아주 지켜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평화적 남북관계의 척도 그리고 남북한 신뢰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남측 당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개성공단도 재개 못하는데 다른 무슨 새로운 합의들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우구심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입장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의 이게 차관급이 공공기관장입니까? 그리고 또 북한은 또 두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제재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신년사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남북 간 협의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때 남쪽이 바로 가서 협상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나 이거 도대체 무슨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난 모르겠어요. 저희 정말 이게 말이 같지 않은 말을 말이라고 하자니 말이 돼야 말이죠. 제가 이 조항조항 읽어보면 놀수록 막 냄새가 막 역겹습니다. 역겹서. 왜냐하면 이 김 이사장이 한때 이 경향신문입니까? 한겨레 신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종북으로 그 비난받을 종북이 될 몰릴 각오를 가지고 내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이사장이 아는 진실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 사람이 쓴 모든 글들 그리고 원래 세종연구소 연구원이거든요. 그 엄청난 글이 있습니다. 글 학자라는 이런 뭐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성공단 이사장으로서 개성공단 직접 근무했고 청와대 NSC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한 이러저러한 어떤 언어 행위들이 인터넷에 있는데 그거 다 읽어보면 읽어봐도요. 거기에서는 다 빠진 딱 두 가지 단어는 없습니다. 뭐냐면요. 북한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방구 안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권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거들먹거리 절대로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 방송을 마치면서 이런 권고를 들려갑니다. 북한 독재에 대해 독재의 확정과 인권에 대해서는 애매하면서 못 본 것처럼 하면서 북한의 진실을 내가리고 북한과의 화합과 경제협력 특히 통일을 말하는 것은 저는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이 봤는데 그 진실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고 오로지 북한과 평화 통일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한 가지 녹두리일 뿐이다. 수작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정말 단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비판과 엄청난 이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조청년이라고 하는 반국가단체의 멤버들 앞에서 대미추종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우리 정부의 역대 대북 정책을 갖다가 신랄히 비난하고 현 정권의 이런 정책까지도 여기에 뭔가 제때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이런 의지가 없다고 막 함부로 싸잡아된 이런 우리 공공기관의 이 장에 어떻게 돼서 이제 가게 된지 배경과 그리고 그에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